서울 권역을 살펴보는 거니까 기준이 12.76%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이상 올라가면 예, 많이 올라간 거고요. 이보다 좀 덜 올라갔다 그러면 2020년도에 좀 덜 올라간 거예요. 그랬을 때 백업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 인천 가격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지방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수도권도 지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변화. 특히나 이제 서울 외곽이라든가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급등을 했고요. 또 이제 지금 인천까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둘러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간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전쯤에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일찍 규제가 들어갔고 올라가다가 말았던 지역이 있다. 최근에도 지금 흐름이 좀 딜딜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지역들이 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가격 경쟁력 있는 곳 한번 어디일까? 서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9월 7일부터 2020년 12월 28일 4개월 기간을 잡았는데요. 이 4개월을 잡은 이유는 보통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또 이사 들어가고 나가는 일정을 맞추는데 기본 두세 달은 기본이고요. 보통 한 석 달을 전후로 이 날짜를 이제 계산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4개월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4개월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전국 이 4개월 누적 상승률을 살펴보게 되면 자, 4.91%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누적 평균 매매 가격 이 상승률을 보게 되면 5.13%였어요. 그래서 전국보다 이 서울의 평균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과 강북이 있겠죠. 그래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5.7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는 전국 평균, 서울 평균보다 더 상승세가 높았다. 그게 강북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4.61%.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평균보다 낮았던 게 강남 권역의 그 아파트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강북구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가 지금 한 달 전부터 이 에너지가 좀 약화되는 지금 강북구의 흐름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조금 약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노원구 상승세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상승세를 최근 두 달 만에 나타냈는데요. 0.6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노원구 주변에 이제 또 도봉구가 있죠.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는 양호해요. 양호한데, 지금 일단은 주변의 노원구라든가 또는 이제 강북구의 흐름을 같이 곁들여서 살펴봐야 되는 도봉구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북구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이 성북구 또 이제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가장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강북구 쪽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성동구도 예, 상승을 많이 했고 마포구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은평구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강한 에너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은평구도 어디까지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강동구라든가 또 이제 강동구도 흐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합니다. 자, 관악구 굉장히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응집되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관악구 저번 주 상승률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0.73% 올라갔고요. 자, 구로구도 흐름이 양호한 것 같고요. 자, 금천구는 이제 관악구나 구로구에 비해서는 좀 에너지가 약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 저번 주에 들어서서는 일단 동작구가 또 강한 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동작구라든가 또는 용산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또는 마포구 좀 약간은 가격이 조금 있는 지역들 이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파란색이 나타나면 하락세라고 보면 되는데 뭐 파란색이라고 할 게 없어요. 예,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 동향은 흐름은 좋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초구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응집되고 올라오고 있고요. 송파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도 이제 굉장히 두드러지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제 서울에 이제 송파구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 나타나면서 이 강한 에너지 흐름을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고가 아파트 시장이 지금 이전과 다르게 최근 한 달 동안 좀 이상 기류가 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또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 가격 많이 올라갔고요. 또 이제 서울 외곽이라든가 또 강북구 지역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에 이제 강세 지역이고 또 이제 고가 아파트 시장이 몰려있던 이 지역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분이라든가 또는 지방에서 이 수도권을 바라보는 시장 그러니까 수도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어떻게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2020년 서울시 1년 동안 매매 가격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2.76%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국 같은 경우에는 9.79% 누적 상승률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권역을 살펴보는 거니까 기준이 12.76%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이상 올라가면 예, 많이 올라간 거고요. 이보다 좀 덜 올라갔다 그러면 2020년도에 좀 덜 올라간 거예요. 그랬을 때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노원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북구 16% 이상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봉구 14% 이상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성북구도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은평구도 1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강북구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좀 두드렀던 지역이 구로구 15.75% 상승세를 했고요. 가장 높은 상승세 강남권역에서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악구 12.52%, 그리고 일단 이 강서구 12.93%, 그 다음에 금천구가 13.67%로 상승세가 높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양천구가 13.36%, 영등포구가 13.37%. 그래서 지금 강남권역보다 이 강북권역이 상승세가 더 높았던 202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서울시 평균 12.76%보다 좀 덜 오른 지역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강북구에서는 동대문구 뭐 작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재작년에 많이 올라갔죠. 재작년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서대문구 예, 지금 10%로 나타나고요. 성동구 10%대, 그리고 이제 용산구가 7%대, 종로구가 7%대. 자, 이렇게 이제 강북구에서 조금 서울시 평균보다 좀 덜 올라갔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가 8.45%.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다. 자, 그리고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7.65% 좀 덜 올라갔다라 보시면 되고요. 강남 상구 중에서는 그래도 이 송파구가 서초구나 강남구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 송파구는 그래도 한 12%, 그래서 서울시 평균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0년 서울 1년 동안 매매 증감률 올라간 지역과 좀 덜 올라간 지역, 자, 그래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게 강남 상구라든가 마영성 지역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놓고 보면 지금 지방 많이 올라왔거든요. 세종시는 거의 폭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안, 뭐 불당동이라든가 또는 경기권에 지금 가격 많이 올라갔고요. 또 이제 이렇게 강북권이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라고 보여요, 저요. 경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억이 이제 15억으로, 그래서 이제 10억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15억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1년 만에 또 뛰는 수용성 집값. 그래서 수용성 지금 집값 굉장히 불안한데요. 매매 호가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사이에 2억 정도 이제 올라간 집값. 그래서 이제 수용성 집값 20억 클럽. 그래서 좀 평수가 좀 좋고 단지가 크고 좀 위치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억대도 아니고 20억대 클럽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의 가격 폭주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용성 대장 아파트. 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고 힘든 사람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하고 주식 시장만큼은 그거와는 반대로 지금 이 양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재테크에 대해서. 자, 경기권 이제 그 매매 가격 증감률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2020년 9월 7일, 2020년 12월 28일 4개월 동안의 누적 상승률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도권역 같은 경우에는 5.77%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5.77%보다 누적 상승률 4개월 동안 좀 낮은 지역도 있을 거고 높았던 지역도 있을 거거든요. 특징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사 봤다시피 수용성 좀 불안하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자, 그랬을 때 지금 가장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지역은 바로 영통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통구는 지금 4개월 흐름을 쭉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에너지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저번 주 정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영통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 이제 팔달구라든가 건성구라든가 장안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갭매우기 현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지역, 바로 장안구, 건성구, 팔달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구라든가 수정구, 중원구 모두가 이제 양호한 흐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안에 너무 상승을 딱 봐도 진짜 색깔 진하죠? 색깔이 진하면 상승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내 집 마련하려고 이쪽 지역에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지역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있는데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동안구가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다가 지금 최근 2주 동안 좀 둔화되는 양상이에요. 근데 이 둔화된 양상이어도 워낙에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 만안구 쪽으로 지금 좀 상대적으로 이 갭매우기 현상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부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자, 의정부 정말 강한 에너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 에너지가 약해지고는 있지만 약해졌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색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아직도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졌다 뿐이지 당분간 강세 지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주고 이 모습을 나타내다가 최근에 뭐 좀 상승세가 좀 약해졌다가 지금 다시금 에너지를 응집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승은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도. 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나 분양권 시장은 굉장히 핫플레이스인데 지금 오래된 아파트, 구축, 구도심 쪽으로 가면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양극화로 흘러가는 게 이제 평택이고요. 상승세로 본다 그러면 에너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생각보다 이 일찍 규제를 맞았어요. 가격이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규제를 빵 하고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잠잠했던 지역이 이제 안산인데 상대적으로 주변에 기존에 이제 주변 그 지역들 상승세에 비해서는 거의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 한 2주 들어서서 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변 지역들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지역들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수요자분들이 좀 뭔가 이런 집을 내 집 마련하려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 다 안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다 비싸요. 근데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호가는 더 비싸요. 그랬을 때 지금 좀 덜 올라간 지역들을 좀 중심으로, 또는 이제 교통편이라든가 또는 그 개발 계획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취득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알아보다 보면은 요런 지역들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지역으로 또 사람들이 또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안산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리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이런 지역들 상승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수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기흥구나 수지구에 일단 그 갭매우기 현상으로 좀 따라가는 양상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자,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뭐 신축 아파트 굉장히 인기가 좋고 호가도 높은데, 이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뭐 일부 그 예정구역으로 지금 잡혀있는 그런 오래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은 그냥 조용해요. 자, 그래서 요 시흥시도 좀 양극화되어 있는 아파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 흐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산과 더불어서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규제 지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다. 그랬을 때 이제 향후에 이 흐름이 지금 이 주변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상승세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하남 에너지가 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괜찮고, 자, 파주 지금 규제 지역 들어가면서 아직까지는 강한 흐름이지만 상승세는 둔화됐고요. 김포도 마찬가지로 규제 들어가고 나서 상승세는 양호하지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천이라든가 또는 안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특징적으로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 양주거든요. 지금 양주가 지금 에너지가 지금 최근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지금 응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의정부하고 인접하에 있는 지역이 바로 양주기 때문에 또 주변 지역과 좀 이제 갭매우기 현상, 자,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찾아서 또 이제 상승세로 지금 넘어가는 양세고, 지금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좀 강해지고 있는 이 양주시인데요. 이 흐름도 한번 양주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나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는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도 다음 주 또 지나고 보면 어떤 또 이 에너지가 응집이 돼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또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화성은 지금 동탄 2신도시, 1신도시 또 주변에 그 영통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영통구도 지금 상승세가 높기 때문에 또 여기에 가격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1년 동안 매매 가격 증감률 어디가 많이 올라갔을까? 경기 평균 누적 상승률은 1년 동안 13.15%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2 이상 올라간 지역, 많이 올라간 지역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영통구 21% 이상 올라갔고요. 자,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18% 이상 올라갔고, 자, 그리고 이제 광명시 16% 이상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양시 동안구 16%, 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일산 서구라든가 또는 동구 또는 이제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뭐 안양시 만안구 12%,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14%대 이상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 17%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14%대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14.8%, 그리고 이제 수지구 같은 경우에 18%대,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시흥시 14%, 군포시 14%, 의왕 14%대 상승을 했고, 김포 19.36%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화성시도 13%대 올라갔고요. 광주시도 12%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좀 덜 올라간 지역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평택 뭐 2%대
정말 경기도 평균 이하의 그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과천도 의외로 이제 3%대 조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인구 같은 경우에도 4%대,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6%대, 그리고 이제 오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6%대. 자, 그리고 이제 이천이라든가 안성 같은 경우, 이천 같은 경우에는 0.01%뭐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안성 3%대, 그다음에 이제 양주 2.96%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지역이 서울과 경기 지역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8%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평균보다 많이 올라간 지역, 평균 이하로 지금 상승한 지역, 또 마이너스 지역도 있네요. 자, 그 지역이었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서구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에너지는 조금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인천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보고 있거든요. 왜? 서울 경기권역 또는 지방도 많이 올라왔죠. 그 상대적으로 지금 뭐 송도 국제신도시라든가 청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천의 구도심, 특히 이제 재개발 초기 사업장이라든가 또는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법인도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주택자분들 지금 일단 철거가 완료된 재개발 사업장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장보다는 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장 쪽에서 좀 뭔가 활기를 찾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아파트,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GTX 월판선, 그 다음에 KTX 이와 관련돼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구도심도 지금 거래가 안 되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되는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서구라든가 계양구, 부평구,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인천에서는 지금 먼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가 이 흐름이 지금 연수구라든가 지금 남동구로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천에 동구라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지금 저번 주에 들어서서 가장 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동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오히려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구, 좀 구도심이죠. 또는 남동구, 부평구, 자,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오히려 좀 더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인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자,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전세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인천광역시 2020년 1년 동안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게 되면 단연 1등 지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12.94%가 올라갔고요. 자, 인천시의 평균은 8%대예요. 8%대. 그래서 8%보다 많이 올라간 지역이 지금 연수구, 인천 서구 9%대, 그 다음에 남동구가 8.6%대. 자, 이렇게 이제 세 지역이 상승세가 좀 높았던 지역, 좀 덜 올라간 지역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에 저번 주에 가장 많이 가격 상승이 된 이 동구 0.75%로 가장 낮은 뭐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도 4.9, 그 다음에 미추홀구 4.5고요. 자, 계양구 5.4. 자, 그래서 지금 인천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발 빠르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제가 일전에도 이 인천 재개발 를 이제 뭐 일부 지역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지역들이 좀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천 쪽으로 또 많이 보고 있는데 또 단기간 안에 프리미엄이 또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상승을 많이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먹는 밥 체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가격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당분간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고 또 이제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지금 진짜 힘든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취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치기를 늦춰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일단 맞추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